과일 위탁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농부님만 기분 좋으신, 포르쉐는 농부님이 타시고 저희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3달 동안 물건을 잘 사용하시고 나서 네, 잘 사용하고 나서 고발을 네, 소비자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번 연도 안에 목표는 부모님 일 그만두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온라인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유튜브를 보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구매 대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수동 있고 반자동 있고 대량 이렇게 있는데 초보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 반자동이라고 하셔가지고 반자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인스타에서 무료 강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듣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보자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업자를 내고 사업에 끼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맞아보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리셀이나 제가 과일 위탁 판매도 진행을 했었고. 과일 위탁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과일 위탁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농부님만 기분 좋으신 내가 못 빠지게 팔았는데 제가 진짜 죽을 듯이 해서 팔았는데 약간 농장에 좋은 일이 포르쉐는 농부님이 타시고 저희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흰둥이 껌둥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 좀 많이 현타를 느끼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좀 이제 몰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구매 대행을 생각하실 때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나씩만. 구매 대행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블로그나 뭐 유튜브 되게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 수익화가 제일 빠르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만 한다면 그냥 이제 성과가 알아서 나오는 되게 정직한 사업이라고 느껴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사실 뭐 감각적인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재능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구매 대행은 사실 저희 같이 되게 부족하고 멍청하고 어떻게 보면 가방끈 짧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일단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해외 구매 대행은 약간 재능의 영역보다 노력의 영역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능보다는 노력,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만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인데요. 진짜 정직한 것 같아요.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 올바른 방향 찾기가 사실 진짜 쉽지는 않잖아요. 구매대행 같은 사업은 사실 다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판매자들이 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엉덩이 싸움이지 않을까요? 진짜 앉아서 퇴근 안 하면 무조건 결과는 나온다. 두 분이 지금 그럼 엉덩이 싸움이라 하셨는데 네. 지금은 두 분이 구매 대행에서는 엉덩이 싸움은 하루 2시간이잖아요. 혹시 초반에는 좀 어떠셨어요? 초반에도 2시간 하셨나요? 제가 작년에 3시간 자고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3시간 자고요? 3시간만 자고 상품 소싱 업로드하고 CS하고 그걸 제가 혼자 다 했었으니까. 지금은 하루 3시간 쓰시는 거를 네. 예전에 하루 3시간 잤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매출이 좀 유지가 되시는 것 같나요? 그러면은? 매출은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브랜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여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키우셨던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했더니 네. 사용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지금 매출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분이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씩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 좀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초반에는 구매대행 매출이 없다 보니까 이 매출이 어느 정도 만들 때까지 일단 시간을 갈아 넣는 건 일단 기본이고 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만들고 나서 업로드라든지 소싱이라든지 단순 반복 작업들을 이제 알바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레버리지하고 그 시간들을 좀 더 단축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 모든 시간을 갈아 넣되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단순 반복 작업 업무들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3시간 정도 해도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 혼자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고민과 연구를 한 끝에 올바른 방향을 만들고 만든 방법을 가지고 최대한 단순화시킨 다음 그 단순화시킨 거를 누군가에게 위임을 한다, 좀 이런 개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작년에 3시간씩 주무시던 거를 몇 주, 몇 달 정도 동안 지속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구매 대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 분들과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아니면 카페나 중간에 공강 시간에 카페나 뭐 도서관 가서 이제 뭐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는 정말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너무 간절했고, 그래서 그냥 깨어있는 시간 내내 구매 대행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매출이 제가 인풋 대비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대표님께서 어찌 보면 거의 자동화 수준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그 시간까지 혹시 얼마나 좀 걸리셨어요? 한 3, 4개월 정도 갈아 넣으니까 그때부터 조금 자동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3, 4개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오로지 수익화부터 일단 집중을 하신 거였네요. 처음에 일단 수익화가 안 되어 있는데 뭐 자동화로 꿈꾼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수익화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면 그때부터 자동화를 해놓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유튜브 키거나 블로그 보면은 전부 다 뭐 자동화 수익이다, 현금 자판기 같은 거 주는 느낌으로 많이 후킹하는 게 많잖아요. 혹시 그런 자동화에 막 목매는 사람들,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울면 젖준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등가교환에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SNS에서 사실 자동화 2시간 하면은 월에 1,000만 원은 보장한다, 그런 거에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화 이전에 무조건 수익화 단계가 있는 거고, 수익화 단계에서 사실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를 수 있을지 그거 먼저 테스트하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하면은 한간에 도는 굉장히 많은 속설들 혹은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두 분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셨으니까 답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항상 나오는 얘기죠. 상품을 몇 개 올려야 첫 주문 들어오나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누구는 보면은 1,000개 올려야 첫 주문 받는다, 2,000개 올려야 첫 주문 받는다, 하루에 300개, 400개 올려야 된다 하는데, 혹시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소싱을 했고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올바른 방향성이라면 사실 진짜 뭐 상품 10개 올려도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 올렸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온다면 사실 그건 방향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량 등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판이 커져가지고 요즘은 또 초대량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업자를 막 10개, 20개, 30개 돼가지고 매출을 엄청 늘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혹시 사업자 늘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지인이 대량 등록을 하는데 매출이 3,000만 원 나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몇 개인데 물어보니까 3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서는 그러면은 사업자 한 개당 매출이 100만 원인 건가요? 그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사업자 한 개든 30개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업자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매출을 내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죽은 사업자 살리기? 사업자가 사람도 아니고 왜 죽나요? 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낭설이고. 죽은 사업자라는 표현이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업자를 내가 내고 나서 안 한 지가 뭐 6개월, 1년 됐다, 혹은 상품을 올려놓고는 관리를 안 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죽은 사업자 표현하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죽긴 왜 죽습니까? 저는 항상 중립기업을 박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사업자 한 개로 만약 3,000 낼 수 있었으면은 굳이 사업자 30개 낼까 싶긴 해요. 저는 저희도 사업자 한 개로 최고 매출 4천까지 냈었으니까 되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사업자 하나를 잘 키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두 분이 사업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혹시 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뭐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까요? 대량 주문 받는 순간이 아주 짜릿했어가지고, 구매 대행 하면은 대량 주문을 노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가끔씩 1, 20개씩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도 초에 1,800만 원권이 들어왔는데 마진이 한 40% 정도. 와. 네, 구매 대행하면서 진짜 재밌구나, 돈이 벌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강성 CS들이 워낙 많아서 제품을 받았는데, 네. 고객님이 제품을 받았는데 그걸 한 3달 정도 쓰셨어요. 3달이나 썼다고요? 3달 쓰시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마켓 정책상 이게 정산 완료가 된 거면 환불이 안 되는데, 환불 안 해주면 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와, 그냥 그러려니 하나보다 하고 연락을 안 받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소비자 고발원에서 3달 동안 물건을 잘 사용하시고 나서 네, 잘 사용하고 나서 고발을 소비자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알리 테무 같은 대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해도 구매 대행업은 아직도 더 많이 발전할 것 같고, 개인 셀러로서 먹고 살기에는 너무 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취급하는 상품군, 알리 테무에서 취급하는 상품군이나 저희 같은 구매 대행 업자들이 취급하는 상품군 자체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알리 테무에서만 사는 고객들이 있고, ESM이나 11번가 주로 쓰는 플랫폼에서 사는 고객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물건 살 때 최저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않거든요. 쿠팡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노출이 되는 거 그냥 그거 바로 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구매 대행은 계속 살아남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정말 돈 벌기에는 수익하기는 정말 쉬운데 또 반대로 보자면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또 낮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두 대표님처럼 사업 입문 자체를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시고 이 일 자체는 또 평생 할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시플로우로 계속 유지를 하신 다음에 다른 것들 계속 또 이어가시는 게 아마 구매 대행 하신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서 부 대표님께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혹은 매출이 잘 안 나는 분들께 뭔가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린다면은 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화 해가지고 회사 월급 이상으로 벌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뭐 하나 잃을 각오로 그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작년에 사업 시작했을 때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주말에 술 먹고 노는 거 다 포기하고 이 사업에만 몰두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 배제를 하고 나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거라서 처음부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뭐 하나 잃을 각오로 들어오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다 가질 수 있으면은 뭐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누구나 또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 얼마나 또 사업에 진심이신지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칠판에 굉장히 목표랑 계획들이 많이 보였는데 올해 두 분 각자 딱 하나씩만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목표가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차를 사는 거. 올해는 네. 차. 차 사고 비트코인 한 개 모으는 거. 0.3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기획한 제품이 6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 그 제품을 8월 31일까지 제품 한 개로 월 순익 1천을 찍고 제품 두세 개 정도 추가 메이드해서 올해 가기 전까지 월 순익 3천만 원 정도 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일단 올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안에 목표는 부모님 일 그만두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제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어때? 좀 다르긴 하지. 다르긴 하지. 좋습니다. 그럼 두 대표님 꼭 올해 목표하신 거 다 이루시기를 빌면서 오늘 또 인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